2002년 6월 29일 대한민국이 월드컵의 열기로 뜨거웠던 그날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더욱 뜨거운 의기를 불태웠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터키와의 3위 결정전이 치러졌던 이날, 북한 경비정 두 척이 서해, 연평도 부근의 북방 한계선을 넘어 대응하기 위해 출동했던 참수리 고속정에 기습포격을 가해왔고, 곧바로 대응에 나선 우리 해군과 교전이 벌어져 북한군을 패퇴시켰지만 우리 장병 6명이 전사하고 참수리 고속정 한 척이 격침당하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얼마 전 제2연평해전 당시 사진이 최초로 공개됐는데요. 우리 군을 향해 포신을 겨냥한 북한 육도 경비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접근하여 기습포격을 가한 탓에 참수리 고속정 357호는 큰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이날의 굴욕을 잊지 않았던 한국 해군은 전력 개편과 강화에 돌입했었는데요. 그 첫 번째 대상은 제2연평해전에 참전했던 참수리 고속정과 호환급 초계함으로 노후화된 함정을 교체하는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8일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첫 삽을 떴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배치포 호위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문서가 공시된 것입니다. 짤막한 보고서 한 장일 뿐이지만 배치포를 주목하고 있던 밀리터리 마니아들은 드디어 한국 해군의 혁신이 시작된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치포로 도입될 차세대 호위함에 어떤 혁신이 이루어졌는지, 첨단 기술을 도입해 새롭게 재탄생할 우리 해군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제2연평해전 이후 교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분석에 들어간 우리 군은 당시 북한의 포격이 시작되고 후방에서 지원을 오던 호환급 초계함이 전선에서 급하게 이탈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인근 북한의 지상기지에서 대한미사일인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할 준비를 하고 해안포가 포문을 열고 초계함을 조준하고 있는 것이 포착된 것입니다. 그 당시 포환급 초계함에는 지대함 대응 무기가 적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일시 후퇴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정 지휘관들의 빠른 대응과 장병들의 투혼으로 한국 해군이 압도적인 교전비를 남기며 승리했지만 교전 초기에 일제 사격을 받은 참수리정 357호는 결국 침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계함이 접근할 수 있었더라면, 고속정의 화력이 더 강했었더라면 이러한 만약에 대한 미련으로 우리 해군은 기존 고속정과 초계함을 대체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중 일환인 PKX-B 배치원 신형 고속정 도입 사업이 지난 5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총 16척의 새로운 고속정들이 실전 배치를 완료했는데요. 기존 참수리정의 윤과 선체 번호를 이어받은 차세대 고속정들은 배수량이 대폭 늘어나고 새로운 추진 방식이 도입되었으며 한층 더 발전한 무기체계와 레이더 시스템을 도입해 사실상 함급 전투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PKX-B 배치2도 올해 10월 양산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이 새로운 고속정은 기존 노후화된 참수리급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앞서 연평해전에 투입되었던 호환급 초계함은 오랜 세월 우리의 영해를 지켜왔지만 노후화로 인해 퇴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호환급 초계함의 자리를 차세대 호위함인 인천급 대구급이 차례차례 대체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올해 7월 28일 드디어 신형 호위함 사업 배치포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노후화된 포항급 초계함과 울산급 호위함의 대체를 완료하기 위해 개발 중인 PKX-B 배치포에는 배치3 대비 체급이 확대되고 대공 탐지 능력의 향상과 동압기관 제어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제어는 공개된 바 없지만 현대중공업에서 선보인 컨셉 함정을 통해 배치포의 대략적인 모습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차세대 호위함인 배치포의 가장 핵심적인 컨셉은 드론 모선입니다. 드론이 현대전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단돈 몇백, 몇십만 원짜리 드론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장갑차를 잡아내며 현대화된 장비를 갖춘 국가 간의 전투에서도 드론이 게임 체인저로서 활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존 군용 드론의 선두주자는 미국이었지만 러시아의 굴욕을 보고 각국에서 드론 개발에 힘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한국군은 오래전부터 드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군용 드론 개발에 힘써왔었습니다. 무려 1977년부터 한국은 무인기 개발을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개발 시작 후 4년이 지난 1981년 실증 기체가 완성되어 성공적으로 비행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1984년 드론 개발을 진행하던 국방과학연구소의 예산과 인력이 감축되며 드론 개발은 갑작스레 중단되게 됩니다. 이대로 연구가 계속됐다면 오늘날 미국과 맞먹는 드론 무기를 갖추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한동안 드론에 대해 잊고 있던 와중 쿠웨이트의 이라크 침공으로 걸프전이 발발했는데요. 당시 걸프전에 참전한 미국은 드론을 이용한 폭격을 보여주며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건이었죠. 이에 자극을 받은 우리 군도 1990년부터 다시 드론 개발에 착수하고 1년 후 세계 10번째 무인 정찰기 RQ-101 송골매 개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2002년 송골매를 실전 배치하고 오늘까지 군단급 정찰기로 운용 중입니다. 한국의 군용 드론 개발은 그 뒤로도 계속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2023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이던 다목적 중고도 무인기 KUS-FS의 양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KUS-FS는 한국형 MQ-9 리퍼를 목표로 개발되었는데요. 때문에 이륙 중량이 5,700kg에 달해 그 유명한 무인기 프레데터의 3배 크기를 자랑합니다. 실전 배치가 이루어지면 헬파이어 미사일을 장착해 화력 지원 및 중고도 정찰로 활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정찰기에 이어 공격만을 목적으로 한 자폭 드론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카이는 차세대 자폭 드론 개발을 위해 IAI 하피를 개발한 이스라엘의 IAI와 기술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IAI 하피는 이스라엘에서 만든 자폭 무인 항공기로 레이더 신호를 탐지해 적의 지상 레이더 혹은 미사일 포대를 향해 돌진해 목표물을 파괴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드론입니다. 얼핏 미사일과 비슷해 보이지만 한번 출격한 후 상공에서 계속 대기하다가 레이더 신호가 포착될 경우에만 공격에 나서고 목표물이 없을 경우 다시 회수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배회 폭탄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IAI 하피는 여러 전장에서 투입되어 그 효용을 증명하여 각국으로 수출되었는데 한국에는 1995년 이스라엘에 이어 두 번째로 실전 배치돼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약 120대의 하피 드론이 국내 도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형 드론들 외에도 본격적인 전투형 드론인 가오리X가 KF-21과 편대 비행을 이루는 모습으로 공개되었습니다. 가오리X가 완성될 경우 단 한 대의 KF-21로 편대를 구성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5일 해군의 제6항공전단이 해군 항공사령부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항공전력 증강에 나설 것이란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서 배치포 호위함의 드론 모선 계획이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국제해양방위산업전 마덱스에서 현대중공업이 공개한 HCX-19 컨셉 함정의 설계가 배치포 호위함의 컨셉을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데요. HCX-19는 지금까지 없던 두 가지 특징을 가진 신개념 구축함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함선 측면에 4개의 드론, 발진용 개폐식 도어가 설치되어 총 8개의 드론을 운용하는 드론 모함으로 설계된 것에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항공전에 나서거나 적함의 레이더 파괴 임무, 테러 공격 사전 탐지 임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항공모함의 함재기나 다름없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데요. 한미의 비행 갑판에는 기존의 수상작전용 헬기 이외에도 무인 헬기의 모습이 보입니다. 거기에 갑판 하부 램프도어의 무인 수상함과 무인 잠수정을 탑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무인 전투기에 비하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헬기 수상함 잠수정 부분에도 무인화 시도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요. 24시간 동안 수중에서 머무르며 기뢰를 탐색할 수 있는 수중자유 기뢰 탐색체, 헬기에서 발사되어 작전 상공에 진입하기 전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헬리콥터 보조용 정찰 드론 헬리본 멈티, 해상 수중 감시 전용 무인 수상정 해검2, 이처럼 공중, 수상, 수중을 가리지 않고 무인기가 출격할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드론이 군의 상당 전력을 대체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일명 멈티가 미래군의 모습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드론을 가장 본격적으로 운용 중인 미군은 이러한 유무인 복합체계를 이미 군에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중공업은 HCX-19 역시 멈티 체계를 기반으로 기존 초계함, 호위함, 구축함의 개념을 통합한 함선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설계에 따르면 초계함, 호위함, 구축함 15척이 수행하는 임무를 HCX-19단 7척이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인 모선의 등장은 항공모함이 첫 등장했을 때처럼 해상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배치포 호위함이 기대만큼의 위력을 선보여준다면 대한민국 해역을 넘보는 이들에게 상상도 못한 충격을 줄 것입니다. 지난 6월 29일 열린 제2연평해전 기념식에서 해군은 올해부터는 기념행사 명칭에 승전을 추가해 승전 기념식으로 명칭을 바꾸고 제2연평해전 전적비를 제2연평해전 전승비로 이름을 바꿀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날의 전투는 우리 군의 명백한 승리였다는 것을 표명하고 앞으로도 승리하리라 다짐한 것이죠. 제2연평해전이 일어난 지 어느덧 20년이 넘었습니다. 당시 태어난 아이가 다 큰 성인이 되었을 시간이지만 가족과 전우를 이뤄야 했던 사람들의 시간은 2002년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이번 사진을 공개한 김대환 예비역 중사는 숨져간 전우들을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진을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